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컵의 열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김천 상무의 어떤 입대자 명단이 정리가 됐습니다. 12월 1일에 명단 발표가 됐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은 12월 2일 10시 53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게시될 시점은 포르투갈전 이후이기 때문에 과연 포르투갈전을 우리 대표팀이 어떻게 치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는 약간의 좀 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제대 명단과 1월 입대 명단을 봐야 할 것 같아요. 12월 20일인가요? 12월 10일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2월에 제대하는 선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키퍼는 김정은과 황인재 선수가 제대를 하고요. 수비 라인에서는 박지수, 송주훈, 정동윤 선수가 이제 제대를 하고 미드필더 라인은 문지환, 고승범, 한찬희가 전용을 하고요. 지현학, 김한길, 김경민 선수가 제대를 합니다. 일부 선수들은 다시 원 구단으로 돌아가게 되고 일부 선수들은 다시 뭐 이적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선수들의 어떤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추후에 이적 시장에 관해서 논할 타이밍이 있다면 그때도 논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살펴볼 건 1월 입대 명단입니다. 골키퍼는 강현무와 김준홍, 수비수는 김재우, 김태현, 박민규, 윤종규, 이상민, 미드필더 라인은 강현묵, 구본철, 김동현, 김진규, 김현욱, 원두재, 공격수 라인은 김민준, 이영준, 이중민, 정치인, 종영욱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각 포지션별로 보기 전에 명단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2월 1일에 떴던 명단에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K리그1의 베스트 11에 들어갔던 수비수 박진섭 선수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인데요. 박진섭 선수는 분명 지난 시즌 다시 말해서 2022 시즌에 분명 좋은 활약을 펼치기는 했습니다. 다만 사실 이 수비수 라인업을 보면 이 수비수 라인업은 센터백 몇 명 이렇게 뽑는다기보다는 그냥 수비수 몇 명 이렇게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비수 라인에 박진섭 선수가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발했던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던 시기에는 박진섭 선수가 FA컵이나 이런 걸 우승하지 않은 상태였을 수도 있고요. 뭐 우승을 했어도 박진섭 선수가 대표팀 경력이 없다는 게 최근 1, 2년간의 대표팀 경력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건 김천상무라는 구단도 역시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의 어떤 군경 구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에게 특례를 줄 수도 있는 구단인 김천상무가 특례에 대한 논란을 조금이라도 지우기 위해서는 국가대표에 선발되어서 나라를 위해 헌신을 했던 선수들을 뽑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박진섭 선수는 최근에 대표팀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박진섭 선수가 K4 리그로 향할지 공익 판정을 받을 만한 부상을 받았다면 K4로 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현역이나 이런 것으로 또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K리그2 득점왕이었던 유강현 선수도 탈락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유강현 선수는 40경기 출전해서 19골을 득점했고요. 사실 지금 김천의 톱 명단을 보면 유강현이 들어갈 만도 하지만 김천 상무는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코칭 스태프들이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구성한 이 전문가 집단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강현 선수가 뽑히지 않은 것이 좀 아깝다. 다만 이게 뭐 K리그2에서의 기록이 많아서 K리그1에 있었던 다른 선수들의 기록에는 밀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은 뭐 유강현 선수는 올해 하반기나 뭐 아니면 내년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감독이 지휘할지도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지금 이 뭐 주전 라인업을 이따가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당장 K리그 1에서도 파이널 A까지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선수들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이런 측면에서 당장 지난 시즌도 분명 김천상무는 파이널 A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팀이었는데 강등을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선수진만큼은 꽤 괜찮거든요. 과연 어떤 감독이 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온전히 해내면서 승격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주요 입대자를 각 포지션마다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강현무 선수가 골키퍼에서는 주요 입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합격자 명단 중 골키퍼 중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아 보였던 골키퍼가 바로 강현무 선수인데요. 최근 대표팀에는 선발된 바가 없지만 이번 시즌에도 포항에서 경기를 뛰었고 작년에도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여러 가지 있었고 23세 이하 대표팀도 이전에는 뽑혀서 경기를 뛴 적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대표팀 경력이 오래돼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천의 키퍼 자리는 그래도 리그에서 강현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여전히 높은 클래스로 김천이 최후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구성이었고요. 넘어가서 풀백 보면 박민규 선수와 윤종규 선수입니다. 박민규와 윤종규는 모두 올해 A대표팀 소집이 됐었고 특히 윤종규의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에도 선발이 돼서 지금 카타르에 있는 상황이죠. 박민규 선수는 이번 시즌 2번 정도 이제 소집이 됐습니다. 3월과 11월 소집이 됐었고요. 시즌에는 35경기를 뛰면서 주전급 풀백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벤투호에도 올해 2번 소집됐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현재 국가대표팀급의 레프트백 자원 중에서는 연령대도 꽤 어린 편입니다. 김진수나 뭐 홍철에 비해서는 3살 정도, 3, 4살 정도 어린 편이고요. 풀백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상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풀백 자리에서 성무에서 성장을 했죠. 이런 선수들의 예시가 있기 때문에 박민규가 또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고요. 윤종규 선수의 경우에는 현재 상무 합격자 중에 유일하게 카타르 월드컵 명단 승선에서 경기를 뛰었던 선수입니다. 여전히 어린 선수이고 성장한다면 닥주전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역시 국대 라이트백의 어떤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빌드업과 관련된 어떤 축구적인 지능들은 안익수 감독이 좀 키워줬다면 기본적인 풀백으로서의 능력이 조금 더 중점을 둬야 할 김천이거든요. 특히 좀 윤종규 선수가 최근에는 뭐 중앙으로 들어오는 풀백 역할을 많이 했다면 김천에서는 보다 직선적인 운영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종규 선수가 여러 가지 팔방미인형 라이트백으로 좀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경력이 또 상무 경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센터백 보겠는데요. 센터백은 김재우와 이상민입니다. 두 선수 모두 98년생 선수고 이 선수들은 모두 도쿄올림픽에서 뛰었던 선수인데요. 김재우 선수는 이번 시즌은 그리 성공적인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도쿄올림픽 참여를 하면서 이런 게 상무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요. 수비적인 능력을 상무에서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다면 김재우는 뭐 피지컬도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선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선수는 역시 도쿄올림픽에서 뛰었고 주장 역할도 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이상민만큼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선수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민 선수가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A대표팀 소집도 됐었고 뭐 도쿄올림픽까지 가면서 좋은 대표팀 커리어를 쌓았던 게 바로 이상민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서울에서는 수비 MVP를 뽑으라면 오스마르와 이현범이 차례대로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상민 선수의 어떤 힘이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수비 리딩이나 이런 것들이 상무에서도 조금 더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센터백은 이 정도고 수비형 미드필더 3선 보면요. 원두재와 김동현입니다. 올해 그리고 뭐 벤투원 감독 부임 이후에 원두재 선수는 6경기 A대표팀 경기를 뛰었고 김동현 선수는 3경기 A대표팀 경기를 뛰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이제 연령면 대표팀까지 두루 거친 선수들입니다. 원두재 선수는 이번 시즌만큼은 김재우처럼 원두재의 시즌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본인도 체력적으로 약간은 아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컨디션만큼은 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상무에서 다시금 또 담금질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원두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력이 지금 김천 입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동현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강원 돌풍의 시대에서 주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다만 상무 지원 과정에서 팀 그리고 감독과의 마찰이 존재하면서 김동현 선수가 파이널 A 이 5경기는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김동현 선수는 경기를 치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선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더 설명하진 않겠고요. 다음으로 2.5선을 보겠는데 중앙 미드필더들입니다. 구본철과 김진규인데요. 구본철은 황선홍 감독의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소집이 되면서 대표팀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K리그2가 아닌 K리그1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점수를 얻는 데 포인트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방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미들진입니다. 뭐 권창훈, 이영재, 뭐 옆에 있는 김진규 여러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구mon철 선수 역시 이 선수들부터 배우면서 본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김진규의 경우에는 최근 대표팀 커리어 8경기 동안 2골입니다. 지원자 중 더할 나위 없이 합격률이
보였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고요. 이번 시즌 전북 현대에서 42경기 동안 5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리그 우승을 했고, 지난 시즌엔 리그 우승은 아니었죠? 어쨌든 이번 시즌에 이제 FA컵도 우승을 했고, 이러면서 김진규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팀 커리어도 꽤 괜찮았기 때문에 뭐 김진규 선수의 어떤 뭐 본인의 팀 커리어, 대표팀 커리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국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김진규 선수의 선택은 또 어떨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겠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 감현묵 선수와 김현욱 선수입니다. 강현묵 선수는 내년까지도 리그 22세 이하 자원에 해당이 되는 선수입니다.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지속적으로 수집되면서 경기를 뛰었고요. 역시 이 선수 역시 구본철 선수처럼 상무에서 대표팀 선수로부터 좀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김현욱 선수는 전남 드래곤즈의 주장이었습니다. 군대 막차를 탄 선수고요. 지난 시즌 FA컵 우승 그리고 그에 따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참가가 이 선수의 대표팀 커리어가 부족함에도 김천에 뽑힐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 피지컬이 단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능력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고, 김천에도 뽑혔겠죠. 김현욱 선수가 뽑힐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선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윙포워드인데요. 윙포워드는 김민준과 조영욱 선수입니다. 김민준 선수 역시 작년에 비해 이번 시즌이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은 충분하고 조금씩 더 경험을 쌓는다면 좋은 선수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무에서 성장을 이뤄낸다면 조금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영욱은 상무에 선발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아닌 거예요. 이건 국가가 조영욱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정도로 20세 이하 대표팀, 23세 이하 대표팀 합해서 66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조영욱은 정말 엄청난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대표팀에서는 4경기 동안 한 골을 넣었고 시즌 42경기 8골과 9개의 도움 기록하면서 국가대표팀과 현재 클럽팀 모두 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에서 한숨 돌려야 될 타이밍이 찾아왔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쩌면 윙포드가 아니라 김천에서는 톱이 부족하기 때문에 톱으로도 뛸 수 있는 환경에서 조용 선수가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톱인데요. 이영준 선수가 또 톱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이영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더욱더 큰 가능성을 보여줬던 스트라이커 자원이고 내년에도 22세 이하 자원에 해당이 돼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상무는 공격수들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는 팀입니다. 박용지 선수가 10골 이상을 넣었을 만큼 또 상무에서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영준 선수 역시 잘 성장해서 이번 시즌 내년, 내후년 22세 이하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향후 국가대표팀의 대대보로 자리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주요 입대자를 봤고요. 이제는 김천의 각 포지션별 뎁스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골키퍼 뎁스, 서브는 문경건, 주전은 강현무로 보이고요. 키퍼전에 로테이션이 많이 들어가는 구단인 만큼 강현무의 체력도 대비를 하면서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김준홍 선수나 신성훈 선수의 성장까지 함께 또 두루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레프트백의 경우에는 박민규와 김윤성인데요. 백3에서나 백4에서나 괜찮다는 걸 박민규 선수가 이번 시즌에 보여줬기 때문에 박민규 선수가 주전으로 뛸 것으로 보이고 지난 시즌 막판에 김윤성 선수가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박민규 선수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김천의 풀백 이후에 라이트백 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장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단입니다. 왜냐? 라이트백은 윤종규와 강윤성입니다. 윤종규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가지고 있고 강윤성 선수 역시 그렇죠. 보다 안정적인 기량을 가진 윤종규가 선발로 나설 것이지만 둘 중에 어떤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 차치하고 나서라도 공격적인 재능을 어떤 선수가 더 보일까가 이 선수들 중 어떤 선수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부상이 없다면 가장 큰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레프트백과 라이트백 라인업은 상당히 강한데 살짝 아쉬운 게 바로 이 센터백 라인이죠. 원래는 임승겸만 있었어요. 센터백 라인에. 최병찬이 뛰긴 했지만 임승겸이 전문 센터백이었고 지금 들어온 이 김재호와 이상민이 전문 센터백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입대할 이 두 명의 센터백 조합이 가장 완벽하고 14명 대표팀에서도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잘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서브 임승겸이 세 번째 센터백이고 네 번째를 서려면 삼선에 원두재가 서야 된다는 게 살짝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두 선수도 맞춰본 경력은 좀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3선으로 넘어가서 원두재 김동현
그대로입니다. 이번 시즌 A대표팀 경력이 있는 두 명의 선수들이고 두 명 다 원볼란치도 가능하지만 투볼란치면 삼선이 더욱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센터백이 조금 더 약하다는 판단이 들면 이 두 명의 선수를 투볼란치로 세웠을 때 정말 엄청난 공격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는 윤석주인데요. 윤석주 선수가 보고 배울 만한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 윤석주 선수도 이 선수를 보면서 좀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중앙 미드필더는요. 권차훈과 김진규가 주전, 서브는 구본철과 김준범입니다. 활약이 어땠는지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국대급 자원인 권차훈과 김진규 선수잖아요. 이 선수들을 보고 리그 내 유망주인 구본철과 김준범의 활약도 동시에 좀 기대가 되고 이 두 선수가 어려울 때 구본철과 김준범은 충분히 증명이 된 자원들이니까요. K리그2에서는 씹어먹을 수도 있는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2.5선이 김천의 또 풀백만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얼마나 좋아질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2선 보면 이영재와 강현묵입니다. 이영재 선수 역시 최근에 A대표팀에 선발되고 경기를 뛴 경력이 있고 강현묵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영재의 플레이를 보고 강현묵이 좀 더 배운다면 강현묵도 성장하고 이영재도 어떤 본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를 조금 더 잘 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윙포워드를 보면 조용욱, 김민준이 주전급이라고 본다면 이지훈과 이준석이 서브로 보입니다. 어쩌면 주전급과 롯데급의 차이가 가장 큰 포지션이 바로 이 윙포워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전은 K리그1 탑팀에서 뛸 만큼의 선수들인 만큼 좋은 활약이 기대되고 22세 이하 자원들이잖아요. 이 롯데 자원들 어떻게 경기를 또 풀어나갈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톱! 김지현과 이영준인데요. 사실 이 포지션이 상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리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톱이 없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데 6학년의 선발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톱 자원에 조영욱이 이선 측면이 아닌 톱으로 들어오는 게 맞을 정도로 약간은 아쉽거든요. 하지만 선수들은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또 군인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포지션별 주전 뎁스까지 좀 살펴봤고요. 어떻게 좀 상반기 김천 상무 입대자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망주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 만한 포인트들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내년에 김천이 K리그2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